네, 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요즘 며칠째 굉장한 이슈로 부각되고 계시는 분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분, 전 의원님의 폭로전 관련돼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명리학적으로나 사주적으로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폭로전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96년생이시고 1월 23일이 생일이십니다. 시간은 모르고 돼지띠로 태어나셨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28세지만 실제 27세죠. 그리고 음의 토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에서도 이미 조부모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시죠. 이분의 자리, 조부의 자리가 굉장한, 경제적으로도 지역에서도 한 자리 한다는 명예나 재물이나 전부 다 굉장히 높은 형태의 조부로 나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힘이 강해요. 그리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의 글자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굉장하신 분이시죠.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일단 나라의 이름을 알렸고 재산도 있고 파워도 세셨으니까 어쨌든 그런 글자가 이미 이제 사주에서도 나와요. 조부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이분의 이제 부모님 자리죠. 태어난 월은 부모 덕도 이 사주는 덕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태어난 월 자체가 덕이 있는 글자인데 중요한 건 내가 태어난 나하고 이 나의 부모 자리하고 즉 사주 용어로는 월지일지 충 그리고 형을 만났습니다. 충미충이고 또 축미 형이죠. 이 말은 결국은 이 태어난 월이 부모 덕이 있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충이랑 형이 맞았으니까 결국 이게 뜻대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의 덕이. 그럼 이 사주가 매우 복잡한, 특히 부모 자리, 그다음 이 시기, 20대 20대 후반 이 시기부터 굉장히 불완전하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이미 부모와 나 사이는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사주예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부부가 굉장히 궁합이 좋게 결혼을 했어요. 궁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두 사람이 이혼했다. 이런 거는 궁합이 안 맞았어. 이럴 수도 있는데 태어나는 자식들 중에 슬프지만 부모를 붙이는 자식 사주도 있고 부모를 떨어뜨리는 사주 자식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이 지금 사주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이제 이분은 부모하고 떨어져야 되는 사주인 거죠. 그거는 이혼일 수도 있지만 이혼과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부모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사주다. 충만 있어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형살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충형이 같이 있다는 거는 이분은 부모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받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관제구설도 일어나고 소송이죠. 소송, 명예실추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이 글자가 나의 동료나 친구를 뜻하기 때문에 나의 동료, 친구, 형제로 인한 관제구설 시비가 걸리고 본인이 그걸 주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주도 없이도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굉장히 골고루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분이 기미일주로 태어나셨어요. 기본적으로 기미일주이신 분은 굉장히 멘탈이 강인합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멘탈이 이제 흔들려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스타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이분의 약간 그 우울증이나 직접 마약을 하시고 이런 상태 자체가 멘탈이 원래 기미일주는 강한데
이 밑에 일지가 충이 맞아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멘탈이 센 행동을 하면서도 멘탈이 약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폭로전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폭로전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제정신으로, 제대로 된 정신으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약이나 뭐 우울증 약이나 뭐 이런 거 다의 상황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희일주는 되게 유명한 멘탈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김희일주에 태어나신 분 중에 뭐 삼성가 따님 분이시죠. 이부진 씨랑 동생분 이서현 씨 전부 다 김희일주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도 동일하게 김희일주세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시죠. 그분도 김희일주. 또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딱 봤을 때 아우라나 멘탈이 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김태리 씨나 이번에 박연진으로 뭐 연기하신 임지연님 이런 분들이 다 딱 봤을 때 유약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제 김희일주 분들이 굉장히 멘탈이 강인한데 이분은 충을 맞아 있기 때문에 그 멘탈이 왔다 갔다 해요. 최근에 굉장히 위험했던 해가 있습니다. 2021년 이분이 2021년에 그때가 신축년이었죠. 신축년은 이분한테 원래 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지충을 한 번 더 해요. 두 번이나 이 일지가 충 맞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기토, 나라는 자신이 한 번으로도 족한데 그 해의 글자 자체가 또 들어오면서 더 멘탈적으로 유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이 굉장히 이분한테 힘든 해였을 거고 또 올해죠. 올해는 개묘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 묘목이 들어와서 이분의 그 충을 어느 정도 삼합을 해서 해소시켜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글자들이 합을 하면서 충이 좀 완화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묘목으로 합이 된단 말이죠. 해, 묘, 미. 그럼 이 앞에 연의 글자하고 끝에 미의 글자 다 이 묘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건 이 묘가 이분한테는 편관. 다시 말하면 칠살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기토가 이 편관 위에서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편관은 정신적으로도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건강, 정신의 육체의 모든 건강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이 원래 있던 글자들을 그럼 하나, 둘, 위에도 편관이 있죠. 이 모든 글자들을 이 기토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올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올해 약간 정신이 반 정도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폭로전을 하죠. 멘탈은 뭐 이 나 자신이 힘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멘탈은 강한데 말씀드렸듯이 자리가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이거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멘탈이 강한데도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어쩔 수 없이 부모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사주적으로도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뭐 말이 맞고 안 맞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불안하면서 자신의 그런 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주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런 폭로전이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올해 내내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는 매우 시달릴 걸로 보여서 좀 아슬아슬한 것도 맞고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일지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자살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주가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뭐 친구들에 대한 폭로도 같이 이제 하고 있고 뭐 형제
분의 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네, 힘들게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분 정우원님이 왜 명리학적으로 사주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